네, 돈줄 아니고요. 혼줄 내러 왔습니다가 아니죠. 이 혼줄을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돈줄 먼저 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돈줄 단어가 먼저 튀어나왔나 봅니다. 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네,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무난한 2분기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불확실히 확실로 전환 중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더욱더 눈에 띄는 기업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한 걸음씩 맹렬하게 또 다가가고 있는 기업,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네오위즈입니다. 언제 올라오나 했던 게임주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현재 네오위즈는 8%대 상승하면서 27,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최근 외국인이 국내 게임주를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반토막난 게임주를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 관련해서 네오위즈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이슈인데요. 이 게임 종목은 다른 기업과 달리 원자재와 무관하고요. 수출과 환율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하반기에는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인 부분과 또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매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주에 벼뜰 날이 오는 건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유지합니다. 네, 다음은 우영우의 힘으로 날개를 달고 있는 콘텐츠주, 그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3% 상승하면서 76,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리포트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수가 역성장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조금씩 거리 두기를 시작할 겁니다. 즉 매출 의존도가 낮아질 전망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할리우드 드라마를 제작하고 현지 사업 확장도 기획 중입니다. 그만큼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전방 산업 성장세에 대한 둔화 우려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고려된 점입니다. 다만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 추정치는 변동이 없고 동일합니다. 콘텐츠 주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롯데쇼핑이고요. 2분기 좋은 실적이 전망되면서 빨간불 켰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쇼핑 0.22% 하락하면서 9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죠. 준비된 자에게 오고요. 올 때 콱 하고 잡아줘야 됩니다. 그 기회가 롯데쇼핑에게 6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2017년부터 5년 연속해서 쭉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던 롯데쇼핑. 지금부터 단기 순이익의 흑자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새벽 배송 사업 중단을 통해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적자 축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이마트와 또 슈퍼를 제외해서 전 사업부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11% 이상 올려잡으면서 105,000원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리포트 살펴봤고요. 나머지 리포트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어쩌다가 또 박지원 아나운서의 혼줄을 나고 왔습니다. 돈줄이죠? 전 돈줄로 들었는데요? 우리 혼줄은 원래 차윤수 소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돈줄도 내고 혼줄도 내고. 오늘은 돈줄 내는 종목만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혼줄을 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지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을 지켜야 되는 리포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돈을 버는 기회가 오면 돈을 벌어야죠. 오늘은 돈줄 나는 리포트만 뽑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돈줄 나는 리포트만 뽑아온 이 사람은 마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리포트 LS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호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적이 찍힌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리포트입니까? 예,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정도로 컨센서스보다 한 100억 정도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컨센서스도 애널리스트들이 정하고 그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야? 아니 서프라이즈야 뭐 잘 나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컨센서스라는 게 어느 한 특정 증권사의 얘기가 아니라 증권가의 어떤 전원이고요.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나름대로 그 의미는 또 거기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잘 나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LS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다른 지주회사보다 좀 특이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각 계열사들,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 비상장이 많아요. 비상장이 많은데 이 비상장들 LS전설이라든지 LS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았어요. 특히 지금 이제 LS가 호황이 나타나는 게 전력 설비 부분의 강자 아니겠습니까? 전선과 전력 기기인데 이런 쪽들이 상당히 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뒤에 말씀드리겠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LS 니꼬동 제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연결재무제표가 또 잡히는데 이게 더 앞으로 많이 잡힌다. 굉장히 분석을 좀 잘한 리포트로 보여지고요. LS에 대한 지금 현재 모습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우리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익성 그리고 수주잔고 이 부분에서의 실적이 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럽이 불안한 게 겨울 때문에 네. 겨울에 에너지 대란 더 심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 필요성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부각받고 있는 것 같은데 LS 대표적으로 그럼 전망은 좀 밝겠네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단기간에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방향은 맞는데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그 가스관을 잠갔을 때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렸죠.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대우조선 해양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의 29,000원 정도까지 갔을 것 같아요. 지금 19,000원 정도죠. 그때 많은 분들이 그때 대우조선이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당일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가스관을 잠그면 우리나라 배가 수지가 올 거다. 제가 아니다라고 손가락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품은 해가지고 가능성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주가가 50% 반토막 나버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트리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잖아요. 타당성 검사도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간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 근데 지금 LS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신재생 에너지 단지들이 생기고 있어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존에 나왔었던 것들이 지금이 건설이 되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완공이 된 상태는 이미 거기 라인이 다 깔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현 아나운서가 살고 있는 그 좋은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하나 설치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라인을 뽑아가지고 전력을 다시 공급하는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LS가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LS는 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수많은 곳에 있는 풍력과 태양광 단지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라인을 다 깔아야 되죠. 기존 라인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한국전력에서 깔아놓은 전국망에다가 갖다 연결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송배전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LS가 담당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당장도 수혜고 그런 것들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포트의 제목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기대감도 있는 거죠. 유럽에서 한다라면. 근데 유럽에서 한다고 해서 LS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그 에너지 이제 자원주의 이런 식으로 가된다면 이 필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전선 같은 거 누구든지 만드는 거 아니야? 중학교 때 물리 배웠죠. 네. 그 저항값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게 있었나요? 아, 그렇죠. 야, 참 정현 아나운서는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저항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이 물질을 통과할 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저항값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구리 만들어가지고 만들면 전력은 통과하죠. 근데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있잖아요. 이걸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면이 다른 업체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학교 때 저항값을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저 때는 안 배웠나 봐요. 교과서가 달랐을 거예요. 교과서 출판사가 달랐을 거예요. 워낙 이제 문과 라인을 달리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LS,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전선 만드는 회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LS
뒤에 뭐가 없어요. 네.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국내 증시는 안 그래도 저평가인데 지주사는 유독 더 저평가야라는 그런 그 인식이 있는데 네. LS도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지주회사고 네. 정현 아나운서가 제 밑에 있는 어떤 한 회사라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자회사라고 예를 들어주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정현 아나운서와 저가 증시에 동시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현 아나운서가 뛰어난 상태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현 아나운서가 차용주 회사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차용주 회사가 정현 아나운서에 대한 연결 이익은 갖고 있지만 평가를 2번 해줘야 되는 난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현 아나운서가 뛰어난데 차용주가 괜히 정현 아나운서 때문에 주가 더 올라가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가 있으면 자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LS 같은 경우 상장된 회사가 LX 일렉 말고는 상장된 게 없어요. 다 비상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상장들이 잘하는 수익을 누가 가져? 상장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다른 지주회사와 다르게 자회사들이 상장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죠. 네. 지주회사니까 다 같이 너네 밸류를 안 줘라는 건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밸류를 여러분들이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LS 이 리포트를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LS 이 회사만 놓고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에 대한 의견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빼놓은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LS 니코동제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분법상 이익을 9월부터는 다 가져옵니다. 그때는 50%만 평가하다가 그러니까 대략 1,700억 정도 이익을 가져온 게 2,000억까지 이익을 더 땡겨와요.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이익을 더 땡겨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300억 이익을 더 땡겨오니까 이게 자회사 효과는 거죠. 정현 아나운서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더군다나 저평가 기업을 저는 찾아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또 LS가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회사 측에서 또 새로운 쪽에 사업 영역을 펼치겠다 이런 좀 기사도 있어요. 최근 기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이 리포트는 한번 믿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S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코스맥스를 볼게요. 코스맥스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불확실이 확실로 전환 중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오하이오 공장이 불확실이었나요,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아픈 손가락. 오하이오 공장이 나름대로 역할은 잘했습니다. 오하이오 공장이 뭐 하는 공장이었는지 아십니까? 샴푸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화장품 쉽게 전환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2015년부터 코스맥스가 본격적으로 연간 한 19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얼마냐면 연간 한 890억 정도까지 매출이 늘어났어요. 잘 키워왔죠. 잘 키워온 상태에서 몇 가지 또 트리거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때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K 컨텐츠, K 드라마 이런 것들이 되면서 미국 쪽과 남미 쪽에서 우리 K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공장을 너무 크게 지었어요. 공장을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이 공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났는데 공장 대비해서는 만족할 만한 매출이 안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회사가 단 한 번도 이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는 지급 보증해줘야죠, 돈 대줘야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참에 정리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요, 이 미국 오하이오 공장을 철수한다라는 뉴스가 오히려 호재로 반영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그동안 투자자분들도 어쩌면 좀 이 아픈 손가락을 떼어내길 기다렸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리포트에 나온 이 굉장히 코스맥스 US와 관련된 따로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면 전체적인 코스맥스 그룹 자체에서 매출을 보면 한 1조 6천억 정도 2021년 기준으로 확정치를 보면 1조 6천억 정도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냐면 대략 340억 정도 났어요. 340억 정도.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숫자는 뭐 그렇게 일단 340억 정도 이익이 났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USA가 나탔던 630억에 대한 매출을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래도 1조 5천억대 매출은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아까 얘기한 340억에서 600억으로 증가해버립니다. 매출은 단순하게 한 600억 정도 날려버리는데 영업이익은 2배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날리는 게 나은가요? 안 날리는 게 나은가요?
날리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런 결정이 내렸는가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좀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잘라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USA 매출이 2019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주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시작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코로나라는 외부 변수가 생겼죠. 그러고 났을 때 2020년에는 일단은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고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진들이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것인가 비용을 줄일 것인가라고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더 짙어지다 보니까 결국 매출을 증가시키는 어렵다라고 보고 이것을 잘라내자. 대략 지금 자산 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1,000억 정도를 잘라내는 결정을 내리고 이걸 하는 과정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결정을 잘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공장을 청수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아직도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뉴저지에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예. 그 말은즉슨 아직 미국 매출을 포기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과대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매출이 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이익이 지금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불황기고 고금리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캐시를 갖고 있는 거죠. 회사가 캐시를 갖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막 했던 것들 중에 안 좋은 건 잘라내면 나중에 이 돈이 쌓이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뭐든지 기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손절하라는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원금을 지키면 언제든지 기회가 또 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코스맥스가 여기에 미국 시장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저는 경영진이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히 확실로 전환 중이라는 유안타증권의 코스맥스 리포트. 그러면은 조심할까요? 믿어볼까요? 이건 뭐 믿어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것들 앞으로 이제 이후에 이쪽에 화장품 업계가 매출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비용을 잘라내겠다라는 경영진의 결정 그리고 이것을 냉정하고 숫자로 분석을 한 이 리포트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LS와 함께 코스맥스 리포트를 뜯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믿어볼만 함직한 종목인 것 같고요. 차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